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제 정치 경제 전문가가 또 코인 전문가를 겸하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오늘 좀 실험해 보자는 차원에서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 일본 리드를 모시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인을 가지고 미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린 지금 뭐 관세에만 부과하고 중국하고 뭐 이렇게 대립하고 우리나라 협박하고 중동 가서 뭐 이렇게 전용기 받고 뭐 이런 것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만 해도 많네요. 그 나열을 다 할 수가 없어.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유럽 다 뺐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암호화폐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개인 암호화폐라는 거. 트럼프 달러 트럼프라 뭐라고 읽어야 되나? 이게 달러 트럼프라고 표시되어 있는 트럼프 코인이라고 하죠. 트럼프 코인. 예, 예. 트럼프 코인. 트럼프 밈 코인 아니면 정식 이름은 오피셜 트럼프라고도 하고 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밈 코인 하면은 대부분 다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밈 코인을 트럼프 본인이 지금 발행한 게 있는 거죠. 발행해서 운영도 하고 그렇죠. 있는 이제 거. 그걸로 이제 엄청난 재산을 모았다는 얘기를 올 초에 한번 네네네. 전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취임하기 직전에 이걸 발행을 했었는데 사실 취임을 앞둔 당선인이 권력이 가장 강하잖아요. 네. 그때 자기 이름으로 된 그리고 본인이 직접 개입해서 발행하는 밈코인이 있었으니 어마어마했죠 그때.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이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거래가 되고 있고. 이거 그럼 이제 이해 충돌 또는 이걸 가지고 뭘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파격적인 행사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예요? 이거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음. 초대해서 나랑 밥 먹자 지금요?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지금. 했죠. 그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엄령 선포하는 대통령은 봤어도 자기 코인 발행해 가지고 투자자 초청 행사하는 대통령은 아직 못 봤는데. 근데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백악관에 이렇게 들여놓고 뭐 밥을 먹거나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어떤 저 이해 충돌의 명백한 증거를 남긴다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논란이 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 미국 사회에서는 지금 난립니다. 5월 22일 목요일 저녁이었는데 네. 버지니아주 그러니까 워싱턴 바로 근교에 있는 트럼프 가족 소유의 골프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220명을 불러다가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무슨 요일이었어요?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일과는 퇴근하고 했다 끝난, 뭐 이런 네, 거죠. 일과는 끝나고 한 거고 220명은 아까 말씀드린 올해 1월 달에 발행한 트럼프 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1등부터 220등까지 순서대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럼 이게 꼭 미국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 그죠. 외국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고 실제 참석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한 반반이었던 것 같다. 미국인 반. 뭐 근데 이제 명단이 공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확히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2명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자그마치 10위권에 있는 10위권에? 네. 누군지는 밝혀졌나요? 네, 오상록 씨라는 저 하이퍼리즘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 코인 관련 투자 신탁을 운영하는 기업인데 네. 그 창업자이자 대표인 오상록 대표가 여기 참석을 했고 본인도 그걸 밝혔습니다. 뭐 실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요. 상위 220명 하고 나서 이제 그럼 이제 1위가 누구였느냐? 네. 저스틴 선이라는 이제 코인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알만한 그런 뭐 코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손인데요. 트론이라는 암호화폐의 창시자, 뭐 아무튼 그 파운더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후오비라는 이름으로 운영됐던 HTX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글로벌 거래소인데 글로벌 거래소를 지금 소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코인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작년에는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저 워런 버핏과의 오찬 해마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경매. 그거를 저스틴 선이 했었죠. 낙찰됐어요. 네네. 돈은 엄청 많은 사람이네요. 돈을 많이 썼고 아주 젊은 사람인데 어쨌든 4천만 달러 이상을 이 트럼프 밈 코인에 투자를 해서 몇백억인가서 4천만 몇백억, 100억 되죠. 600억 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그 거죠. 정도 되죠. 근데
그걸 투자해서 지금 이제 1위에 올라서 아.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는. 그것도 투자 순서대로 자리를 정하는 거죠. 뭐 참석자들도 그러니까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게 뭐 골프 클럽에서 하는 행사니까 골프장 앞에 이제 기자들이 막 진을 치고 있다가 누가 들어가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뭐 하기도 했고 실제로 이제 참석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했는데 참가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도쿄, 서울, 마이 뭐 이런 이제 외국 도시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또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안심 소고기 스테이크와 넙치 구이가 서비스가 됐다고 하는데 뭐 음식은 좀 별로였다 이런 얘기가 뒷이야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20명 중에 25명은 또 백악관에 특별히 초청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백악관이 나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초청을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그건 지금 앞으로 뭐 어떻게 되는 건지 그때 뭘 했는지에 대해서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요. 뭐 단체 사진 촬영은 당연히 했겠죠. 트럼프 모자를 쓰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브랜드가 있는 시계 2개를 경품 추첨을 했다고 하고 참 재밌네.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뭐 행사였습니다. 저스틴 선은 중국 사람인가요? 네, 순위천이라는 이름도 있고 순유천이라는 선이 순이구나. 그렇죠. 90년생이고 북경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국적이 중국 국적이 아닌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중국 출신이지만 세인트 키츠 앤 네비스라는 섬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게 또 확인된 건 그 아니에요. 나라는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그 나라 국민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서인도 제도에 있는 나라인데요. 특이하네. 어쨌든 뭐 그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우리가 잘 모르는 세계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중국 사람 맞고 네. 중국어 할 때 보면 그냥 중국인인데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뭐 영어도 잘 하고 뭐 이런저런 전 세계에서 하는 행사들을 계속 참석을 하고 제가 저는 한 2번 먼발치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쿄에서 한번, 홍콩에서 한번 저스틴 선을요. 네네, 본 적이 코인 있는 업계에서는 중요한 또 취재 대상인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아주 뭐 큰 손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중국 사람도 있고 한국 두 분 있었다고 그랬죠. 네. 오상록 대표 같은 말고 회사, 같은 회사의 같은 회사 CEO 두 명. 근데 이런 분들은 예를 들면 뭐 이분들은 코인 전문가라면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예컨대 중국의 어떤 정치인 내지는 경제인, 한국의 어떤 기업인, 또 뭐 심지어 러시아나 중동의 어떤 기업인이 트럼프를 만나서 뭔가를 설득해야겠다라고 할 때 어떻게 만나지? 생각하다가 코인을 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잖아요. 이런 행사를 하면.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미국인들이 약간 좀 의아스러운 감정을 보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돈 많은 사람은 대통령 만날 수 있게 해준다는 거냐 당신이 누군지 묻지도 않고 바로 그냥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적으로 보면은 미국은 뭐 선거로 지도자를 선출하는 그 민주주의 국가지 않습니까? 선거 자금 모금할 때 물론 이제 큰 손들이 모이죠. 네. 그 후보들이 막 전화하는 그런 광경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근데 이건 후원금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죠. 그냥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트럼프 코인 프로젝트를 대통령 가족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가족이 이 수수료 수익을 그대로 얻어가고 있어요. 지금 한 3억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요 코인 이 트럼프 밈 코인의 거래 수수료로만 얻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그게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코인을 발행을 했고 그 이제 사고 팔고 할 거 아닙니까? 네네. 사고 팔고 할 때 거래 수수료를 트럼프 가족한테 흘러들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그 코인 분석 기업들이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트럼프 가족한테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다. 거래는 일반 거래소에서 되나요? 일본 거래소에서도 거래가 되지만 일단 그 일반 거래소에서도 일반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면 그 수수료는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그러면 이게 거래할 때마다 돈이 계속 그렇게 들어오는 구조인데 이게 막 뭐 대통령한테 뇌물로 준다거나 이게 아니라 뇌물로 주려면 뭐 은밀하게 막 이렇게 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매매를 하고 있으면은 대통령 가족한테 따박따박 이렇게 수수료가 들어가는 구조기 때문에 이건 새로운 장르인 거죠. 그리고 이 코인을 밈코인을 사실 뭐라고 규정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합의가 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돈이냐 무슨 네. 화폐냐 자산이냐 물건이냐 이런 게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법적 공백 어떤 규제 공백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과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윤리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막 굉장히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은 대통령이 군용 헬기를 타고 왔거든요. 그 골프장에요. 예, 예, 예. 그래서 오. 그건 좀 문제 있는 것 같다. 또 뭐 이 행사장에 그 백악관 휘장 네, 있죠. 그게 이렇게 쫙 찍혀 있었는데 이건 대통령 행사로 포장한 거 아니냐. 또 백악관 투어를 처음에 약속했던 거 나중에 안 하긴 했지만 백악관 투어를 약속했던 것도 어떤 대통령 직위를 활용해서 뇌물을 수수하는 뭐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아직 뭐 시끌시끌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있었던 거는 아직까지도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휘장이나 투어 정도는 뭐 귀엽다 그런 거 해줘 특혜지만 뭐 해줬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분들 모여가지고 어떤 정책 제안도 했다면서요. 암호화폐 관련돼서 뭐 규제를 완화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럼 그건 정책에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면 명확하게 그게 나와요.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빈센트 류라는 대만 네네. 기업인데 여기도 이제 암호화폐 그 뭐라 그러나요? 고빈도 거래, 자동 거래를 운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서비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국인들한테 서비스 하기를 굉장히 바라고 있어요. 고빈도 거래가 뭐 데이 트레이딩 같은 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데이 트레이딩 중에서도 훨씬 이제 자동적으로 계속 거래가 엄청 이루어지도록 빠르게 뭐 그렇죠. 초단위로 막 매매를 하는 건가 보죠. 그거를 미국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싶은데 지금은 규제 때문에 못 하고 있으니 이 사람은 트럼프 밈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고 한 그런 얘기를 듣고서 트럼프를 만나기 위해 이 코인을 매집을 했고 결국 이 만찬에 초대가 된 거죠. 그리고 가면서 기자들이 당신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난 그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거 미국에서 허용해 난 달라고. 좀 서비스를 하고 싶다. 이건 진짜 로비이고 이건 정말 뭔가 좀 정책적인 영향을 주려는 공적 공간에서의 뭔가를 하려는 그런 목적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로비면은 정치 후원금을 법에 허용된 한도만큼 내고 후원자 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뭐 그게 돈으로 사고 파는 거 아니야라는 비판을 할 수는 있어도 그거는 공식적으로는 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정당의 가치와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고 그 정책을 대통령 후보가 받거나 하는 거는 이제 지지자들로부터 받는 게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지자가 아니라 완전 외국 사람 생뚱맞은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 맞습니다. 규제 완화해달라고 얘기를 돈 내고 하는 셈인데. 그렇죠. 이게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 진출을 허가를 해달라고 한다거나 정책의 우선순위로 좀 세워달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인사에 좀 내가 원하는 사람을 꽂아달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리인데 분명히 그런 자리이고 대통령이 참석하면은 당연히 그런 자리가 될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이거는 뭔가 좀 불투명하고 근데 사적인 모임이니까 회의록이나 그런 것도 당연히 없죠, 없겠죠. 없죠. 누가 그런 참석했는지도 좀 안 문제가 나오니까.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미국에는 외국 대리인 등록법이라고 외국 정부를 대리해서 뭔가 활동을 할 때는 신고를 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맞다.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뭐 선거법도 있는 거고 로비 등록법도 있는 거고. 그걸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스파이로 몰려가지고 막 고초를 당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코인이라는 약간 기존 금융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것을 매개로 한 사적인 모임이고 이거는 어떤 직접적인 로비가 아니고 그냥 투자를 이 자산에 투자를 한
밈코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 이게 약간 팬덤의 징표 같은 토큰 같은 그런 거니까 우리는 상관없어라는 핑계를 대면서 불투명하게 이런 자리를 운영을 했다라고 음. 한다면 트럼프와 백악관에서는 할 말이 없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좀 뭐라고 상식적으로는 할 말이 설명을 해요? 없을 것 같은데 정적 뭐 민주당에서 엄청 비판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또. 뭐 문제 없다. 뭐 이건 우리가 그렇게 지난 행정부가 바이든 정부가 코인 산업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좀 위로하는 그런 성격의 자리고 우리는 뭐 어떤 그 이권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거는 대통령이 대통령직과는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한 개인적으로 자리다. 한 거다. 아니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게 지난번에 우리 트럼프 밈코인 한번 다뤘잖아요. 그랬죠. 그러면서 사실은 근데 초기에 엄청 이 가격이 올랐다가 폭락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 투자자들 중에 손해 본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손해 본 분들이겠죠. 그러면 이 모인 분들도 아니면 모인 분들은 너무 초기에 사가지고 많이 번 상태라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인가? 그건 언제 샀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그 220등까지 순위를 매긴 기준은 요 저녁 식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리스트를 마감하던 시점으로부터 3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3주 동안의 보유량 평균을 가지고 이걸 산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220등을. 근데 이제 지금 가격이 한 12.8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처음 나왔을 때 0.18달러였으니까 사실 트럼프 가족은 뭐 이걸로 떼돈을 그러네요. 벌었다고 봐야 되죠. 초기에 갖고 있었던 부분 그렇죠. 가지고. 근데 이게 고점은 한 75달러를 넘기기도 했었고 한동안 이게 한 30몇 달러 선에서 초기에는 거래가 됐었기 때문에 그때 막 뛰어 들어갔던 분들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손해 봤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12.8달러면은 그게 한 3분의 1 토막 정도 난 걸로 볼 수 있는데 밈코인이 이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별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냥 하는 거고, 그냥 좋아서 하는 거고,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냥 하는 거고, 뭐 이게 뭐 이유 없는 상태가 계속 돌아가지만 하지만 가격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사람들의 기분에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완전한 사람들의 투기인 거잖아요. 기분에 따라서 내려가기도 하고 어떤 매체를 보니까 이번 이 사건을 이 상황을 두고서 묘사하는 한 경제 매체에는 투기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자산이다 이거는 네네네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품을 대통령이라는 직위를 이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을 수 없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피해봤던 일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아니었으면 이거 왜 샀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날 만찬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그걸 모르지 않는단 말이죠. 자기들의 목적에 부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만찬에 왔는데 셀카를 찍을 수 있다면 트럼프와 셀카를 찍을 수 있다면 아니면 악수를 할 수 있다면 아니면 뭐 서명을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참가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기보다는 그 트럼프를 사람들은 만나기 위해서 그냥 돈을 냈다. 그냥 밈코인의 아주 기본적인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조로코코님이 말씀 주시는데 자기 사진 NFT 많이 구매한 사람도 저녁 식사하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다는데요. 네, NFT 그랬었죠. 사진도. 그러니까 뭐 초기에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그럼 일단은 윤리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실제로 가족들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한 거죠 지금.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네. 얼마나 벌었는지 혹시 나오나요?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좀 계산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 가족의 미디어 기업이 있죠. 그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이라고 네네네네. 트럼프가 하는 그것도 본인이 그렇죠. 소유하고 그걸 있는 본인이 회사인가요?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TMTG라는 회사인데요. TMTG 그 트럼프 미디어 앤드 테크놀로지 그룹 줄여서 TMTG라고 부르는데
TMTG 같은 경우에 대통령 취임하면서 이거를 뭐 갖고 있으면 이해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탁 회사에 맡겼는데 그 신탁 회사가 아들이 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이하다. 그게 합법인가 보죠, 미국에서는. 그러게 말입니다. 이게 저도 참 구멍이 많이 있어서 어떤 식의 그 틈새들 이걸 갖다가 잘 뭐 찾아서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트럼프 가족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을 보면은 이런 거를 멈출 생각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일기 때는 우리가 조심한다고 했다. 나름대로 선을 그어놓고 그 밖으로 우리라는 거 이제 트럼프 가족인데 선을 우리가 그어놓고 그 밖으로는 안 나가려고 우리가 했는데 그래도 욕 먹더라. 그렇게 해도 욕 먹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는 그런 거 없다. 우리는 법을 지키지만 대신에 할 거 다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스스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 뭐 그 이제 일기 때 실제로 뭐 그것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자발적으로 설정했던 이 사업의 비즈니스의 제한선을 무너뜨린다는 거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가족들이 연루된 뭐 부동산 거래라든지 중동에서의 부동산 거래라든지 아니면 코인과 관련된 벤처 캐피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벤처 사업을 한다든지 또 뭐 그 어떤 스포츠 대회를 여는데 이것도 뭐 중동에 어떤 거대한 자본이 들어와 있다든지 이름은 트럼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뭐 어떤 주저함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관측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외교 정책의 어떤 그 자금에 의한 가장 우려하는 건 이제 석유 자금에 의한 것들 우려를 하던데 그런 자금에 의한 영향을 그렇죠.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통령의 이해상충이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투명성이 없는 상태로 어떤 식으로 이어갈 건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물음표가 던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돈으로 미국 대통령이 집행하는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공식화되는 누가 안 하겠습니까? 커질 수 있잖아요. 그럼 돈이 있다면 다 달려들 텐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번. 미국이 계속 민주주의 국가일까요? 트럼프 이후에 뭔가 완전 무슨 귀족정이나 이런 걸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가족 통치 국가 뭐 이런 게 되든지. 중간 선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2년 한 1년 반 정도 남은 건데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 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